9살 아들 한 명을 키우고 있는 40대 부부는 결혼 직후부터 지금까지 남편 직장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통이 편하고 주변 환경도 좋아서 부부 모두 만족하고 살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아내가 갑자기 이사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내는 친정 식구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이사를 가고 싶었던 건데요. 남편이 이를 반대하자 아내는 남편 몰래 남편의 인감도장으로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집 명의자인 자신 몰래 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는데요. 집주인인 남편 몰래 아내가 집을 팔았다면 이 계약은 법적으로 성립이 되는 걸까요? 네, 이 사건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건 상담실에 들어온 사건인데요. 최근 이사 문제로 이제 갈등을 벌이고 있는 40대 부부의 사연인데 어떤 사연인지 소개를 해보죠. 일단 40대 부부의 이야기고 9살 외동아들을 키우고 있는 결혼 13년 차 부부입니다. 처음에는 맞벌이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아내는 전업주부로 돌아선 상태고요. 남편의 회사가 있는 인근에 지금 아파트를 얻어서 살고 있는데 뭐 버스 타고 한 10분 정도의 거리고 동네도 깨끗하고 조용하고 굉장히 만족감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퇴근하고 좀 일찍 와서 아이들이랑 또 놀아줄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그 최근에 집값도 또 많이 오르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집만 두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요소들이 많았었는데 갑자기 이사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부부와 아들 이제 세 가족이 살고 있는데 이사 얘기가 꺼내졌는데 왜 이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아내가 강력하게 이사를 가고 싶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아내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외국에 살고 살다가 1년 전에 한국에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여동생이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을 키워야 될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모님,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내 입장은 친정 부모님이요. 친정 부모님이 이 여동생네 집 근처로 이사를 온 거예요. 여동생의 아이들을 봐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에게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도 결혼을 하면서 역시 여동생이 사는 동네에 신혼집을 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는 나의 부모님과 내 여동생과 내 남동생과 온 가족이 그 동네에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동네 같이 살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내에게 남편한테 여러 번 이사 얘기를 꺼내면서 외롭다라는 표현을 실제로 쓰기도 했고요. 친정 식구들 다 모여 사는데 나도 근처에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살면 친척들도 많고 북적북적하고 애들도 있으니까 우리 아들에게도 그쪽에 사는 게 좋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아내는 이사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친정집 있는 곳에 다 어울려 살게 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남편 입장은 좀 생각이 좀 달랐어요. 출퇴근도 좀 편리하고 또 하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이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훨씬 나은데 왜 이사 가려고 하냐 반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는 동네가 모든 면에서 편리하고요. 집값도 오르고 있대요 지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투자 면에서도 유리하고 그리고 지금 40대 초반의 나이인데 체력도 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그 더 회사원을 할지 말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1시간 이상 걸리는 대로 이사 가는 게 모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또 9살 먹은 아들도 지금 동네에 사는 걸 좋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좀 불편한 것 같고 그리고 저같이 근처로 가가지고 몰려서 살면 남편 입장에서 그닥 편하지는 않죠. 네. 저같이 근처로 가고 싶지 않다라는 김정현의 마음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달이 났습니다. 어떤 사달이 났냐면 아내가 이제 집을 팔아버렸어 남편 몰래. 그렇죠. 어떻게 된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네. 갑자기 그냥 이게 무슨 일이지라는 일이 벌어지고야 만 겁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동네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언제 이사 가시느냐라고 물어봐서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확인을 해봤더니 아내가 몰래 집을 이제 계약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사실은 계약을 했던 당사자, 그러니까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내가 부동산에서 만났을 때 남편이 바빠서 내가 대신 왔다라고 하면서 지금 계약이 진행이 된 것이고 아내는 아내의 명의의 통장으로 10%의 계약금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추궁을 하니까 모두 실토를 했고 잔금까지 다 받은 다음에 이야기를 할 계획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인감이라든지 서류라든지 다 필요했던 걸 몰래 다 만들어 가지고 몰래 가지고 와서 계약을 했던 것인데 남편은 현재 굉장히 불쾌한 상태고요. 여전히 집을 팔 생각도 없고 이사를 갈 생각도 없다고 합니다. 일단 그러면 궁금증, 남편이 뭐가 제일 궁금한지 정리를 해보죠.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남편 입장 일단은 엄청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한테 너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냐라고 했더니 잔금까지 다 치르고 얘기하려고 했어요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남편의 궁금증 일단 나 몰래 처분한 집
아무리 부부라고 합니다만 명의가 내 명인데 우리 아내가 몰래 인감이고 뭐고 가져가서 찍은 이 계약 자체가 불법이 아니냐, 무효가 될 수 없을까요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계약금 10%가 좀 큰 금액일 겁니다. 그 매수하려고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나 이사 준비하고 있는데 계약 파기 못한다. 계약할 거면 계약금 2배로 물어내라라고 하는데 정말로 내가 2배로 배상을 해야 됩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집을 이렇게 매매하거나 뭐 전세하거나 아니면 집을 팔 때 보면은 저는 안 가고 아내가 다 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 남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아내가 모르게 했다는 부분인데 이걸 무효할 수 없냐라고 하는 주장인데 부동산 계약이라든가 또 매도자 매수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어떤 절차적 과정을 했다고 하면 무효가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예. 그 명의가 남편 명의죠. 예. 남편 명의의 재산을 와이프가 단독으로 처분할 때는 대리권이라는 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권을 직접 줬으면 상관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근데 이렇게 전혀 대리권을 주지 않으면 상대방 입장에서 원래 권한이 없는 대리, 무권 대리는 무효예요. 아. 매매가 무효인데, 근데 가끔은 좀 상대방이 너무 억울한 그 상황이 있습니다. 아니 저거 남편이 위임장도 다 써준 것 같고 뭐 이렇게 돼 있던데 이게 갑자기 무효라면 좀 이상한데,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 삼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을 산 사람이 아 이건 남편이 아내한테 대리권을 줬겠네라는 걸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만 그게 아니면 원칙적으로 무효고요. 다만 이제 부부간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식료품 사는데 슈퍼에 가서 와이프가 뭘 사는데 남편이 그거 나 대리권 안 줬으니까 무효하면 안 되니까, 그런 일상적인 그런 부부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일상가산 대리권이라고 당연히 대리권이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명확한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는 무효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네. 우리가 이제 지금 매도인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매수인 입장을 봤을 때는 아니 그 아내가 와서 남편 허락도 받고 다 했다. 그러면 당연하게 계약이 체결된 거 아니냐라고 또 주장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 이제 재판에 가게 되면 매도인이 남편이 되어 있을 네. 겁니다. 남편 아니면 아내가 대리인으로 이제 계약을 한 건데, 이 매도인 측은 무효를 주장하고 싶을 거고요. 매수인 측은 이게 유효하다는 걸 주장하고 싶을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게 계약이 유효하냐 무효하냐 이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아내가 남편의 어떤 위임장도 위조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아니면 인감 도장을 맡겨두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표현 대리라고 표현합니다. 무권 대리, 대리권 없이 함부로 위임장 갖고 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이거 하라 그래서 내가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가 위임장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 대리가 되는데,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 이게 세 가지 정도 민법은 보고 있는데요. 이전에 대리권을 준 적이 있는지, 아니면 대리권을 원래 줘놨는데 이거에서 조금 더 월권을 했다든지, 아니면 대리권이 만료됐는데 그 이후에 했다든지, 그게 대부분 중요한 게 남편이 이전에 한번 인감 도장이라든지 위임장 같은 거를 했던 적이 있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아내가 몰래 이렇게 대리 받았다고 위임 받았다고 했다면 상대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유효한 표현 대리가 되는 거고요. 예, 예. 그게 아니라면 무권 대리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뭐 많은 판례들이 있는데 남편이 뭐 정신병원에 갔는데 내가 대신해서 왔다, 이런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남편이 해외에 있을 때 몰래 싹 팔았다, 이런 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예, 예. 많이 보죠. 근데 실무적으로는 아내가 남편의 위임장 같은 거 해서 오면 대부분 유효한 계약으로 제가 이제 그러면 봅니다. 이제 다시 또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매수인 입장이 그렇다고 하지만 오늘 이제 사건에 의뢰한 분 같은 경우는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때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같이 집도 마련해 놨는데 모르게 아내가 팔았다. 당연히 무효로 주장하고 싶겠죠. 이번 사안은 전 네. 개인적으로 무효입니다. 원래 아까 좀 전에 박준 변호사 설명을 좀 하셨지만, 이게 남편이 지금 서울에 있잖아요. 명의자랑 부인하고 다르잖아요. 네. 그럼 전화 한 통화를 해보면 됩니다, 남편한테. 그걸 확인 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적으로 인감도장 누가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그거 가서 찍어준다고 다 유효하다고 인정 안 해줘요. 이거 대부분 무권 대리로 그냥 이제 무효라고 판단을 하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인정을 했던 거, 정신병원에 간 남편 대신에 찍었던 걸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찍어서 탄 돈으로 남편 병원비 썼습니다. 예,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최소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처가 미국에 간 남편 부동산을 처분했어요. 그래서 네. 널 남편 채무에 뭐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인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경우에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이 아니, 경우에는 이제 이런 무권을 경우가 처분합니다. 그런 경우면 이미 함에 중개인을 가정해서 걸러졌을 거예요. 최근에 예. 같은 경우는. 근데 아마 안 걸려졌다는 건 어떤 식으로 아내가 속였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의 계약은 분명히 지금
백성무 변호사 말대로 맞지만 지금은 공인중개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유효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더 중한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무효한지 유효한지 옛날 판례대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현재에서 아내가 남편 몰래 했을 때 몰래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중간 확인 과정들을 많이 거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효일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유효하다면 지금 중도금만 치르고 잔금 안 치렀다면 10% 계약금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예. 100을 상환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만약 무효이면 그것도 그러니까 없어지는 예를 들어 거기 뭐 때문에 계약금 1,000만 원 했다고 하면 2천을 돌려주면 2천만 원을 저 매수인에게 돌려주고 이 계약 위반금으로 줘야 예, 되는 거군요. 그래 그러면. 돌려주고 이 계약을 빠져나오면 되는 거고 만약 이게 무효라면 이 샀던 사람은 아예 10원 한 푼도 못 받는 거거든요. 계약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 백성 변호사 말 맞지만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예. 저는 유효일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오늘 남편이 의뢰한 내용을 보면 이제 유효인지 무효인지에 대한 저희가 설명을 다 했으니까 그걸 일단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군요. 아까 지금 박지훈 변호사 얘기는 약간의 가정적 판단인 예. 게 부동산 중개업자도 껴있으니 이런저런 서류가 다 있었겠지라고 하지만 여기 지금 위임장 위조했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부인이 남편 부동산을 팔 때 남편이 팔라 그랬어요. 그럼 부동산 중개업자도 과실이 있겠죠. 예. 아 그래요? 그러고 이제 거래가 성사되는데 상대방이 남편에게 확인도 하지 않았다. 위임장도 없는데 예. 인감도장만 딸랑 믿고 그 경우에는 제가 보기 유효가 인정하기 어렵고 예. 그래 되면 이것이 아무것도 못 받아요. 계약 예.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두 분이 싸우시는 그냥 아니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중요하네요, 중요해요. 상당히 손해를 예. 보는 거죠. 만약에 이게 무효가 돼버리면 10원 한 푼도 못 건지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네요.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 오늘 남편이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 아내가 정말 몰래 팔았다고 하면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 위임장도 예.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 부동산 중개업자가 뭐건 다 이걸 체크하지 그렇죠. 못하고 샀다면 매수인은 그냥 무효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아내한테 지금 이 그렇죠,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아내한테 예. 부당이득으로 1,000만 원을 다시 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정도만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위임장까지 위조를 했다면 유효가 될 가능성이 그 내용으로 이제 있습니다. 무효일 경우에는 이제 매수인에게 계약금 위반을 줄 필요는 없는 거고 그렇죠. 유효일 경우에는 이제 계약금 위반에 따라서 계약금 배 이상을 줘야 되는 것이 이번에 내용이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겠습니다.